안녕하세요. 이주연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바로 압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압력은 유치역학에서 압력으로 시작해서 압력으로 끝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1입니다. 자, 압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요, 압력의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압력의 정의는 뭐가 될까요? 자, 압력의 정의는요, 바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P는 압력은 단위 면적 A분의 F가 되겠고요. 힘. 자, 이때 단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A, 바로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메타의 제곱이 되겠고요. F, 힘이니까 단위 뭐 있었죠? 뉴턴이 있겠네요. 그럼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뭐가 돼요? 압력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를요, SI 단위로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면 파스칼이라고 부를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은 파스칼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내려와서 그림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용기 속에 정지한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체가 여기까지 채워져 있어요. H라는 높이만큼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유체의 비중량이 바로 감마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중량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뉴턴 퍼 메타의 3승이 되겠죠? 자, 뉴턴 퍼 메타의 3승. 이러한 감마 값을 가지고 있는 유체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얼마만큼? H라는 높이만큼 용기 속에 차 있어요. 그때 이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압력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P는 이 유체의 비중량 감마 곱하기 바닥면으로부터 이 자유표면까지의 높이입니다. H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자유표면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 유체의 면과 이 대기랑 맞닿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경계면을 우리는 자유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P는 이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감마 곱하기 H다. 비중량 곱하기 연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는 감마 H다라는 거 진짜 중요한 내용. 네, 요거 한번 다뤄봤어요. 이때 감마라고 하는 거는요, 단위가 어떻게 돼요? 뉴턴 퍼 메타의 3승이다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H, 높이값, 메타를 집어넣게 되면 단위 정리하니까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됩니다. 즉, 파스칼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니까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나왔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요 파스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 P, 압력에 대해서 정지한 유체, 감마 H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비중량이라고 했는데요. 비중량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부피당 무게라고요. 그러면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F는 MA, 즉 W는 mg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V분의 mg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그쵸, 밀도였죠? 그래서 감마는 요 로우 g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부피분의 질량을 로우로 치환한 거예요. 그래서 감마는 로우 g더라. 그래서 로우 g로 이렇게 치환해서 로우 g H는 바로 P, 압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이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을 비중과 관련된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바로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기준으로 이 물의 비중량이랑 유체의 비중량을 비교한 거예요. 이 물의 비중량분의 유체의 비중량이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누구예요? 그렇죠, 감마. 요 비중량이 궁금합니다. 유체의 비중량. 그러면 비중량은 이 물의 비중량을 넘기게 되면, 이항시키게 되면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 감마를요,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요 조건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요것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 요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넘어가서 파트 2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되겠죠. 이 대기압은 기압계로 측정한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거예요. 어떻게? 표준 대기압과 국소 대기압으로 구분할 겁니다. 먼저 표준 대기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은요, 해발 고도가 0인 이 국소 대기압의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표준 대기압은 1atm을 의미합니다. 1atm,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와서 그럼 국소 대기압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국소 대기압은요, 표준 대기압을 제외한 모든 임의의 대기압을 다 국소 대기압이다 라고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국소 대기압은 지구의 요 위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죠. 왜 그럴까요? 이 산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만큼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산 아래에서보다 대기압이 작아지겠죠. 그러한 각각의 압력들, 표준 대기압이 아닌 임의의 모든 대기압을 뭐라고 한다? 이 국소 대기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준 대기압, 바로 이 1atm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대기압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모두 다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자, 표준 대기압 1atm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로 다 변환을 해 놓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압력을 단위 변환할 때 이 표준 대기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값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atm 옆에 무엇이 나와 있어요? 그쵸, 760mmHg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Hg라는 것은 수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은에 대해서 뭔가 길이 값이네요. 맞아요. 수은의 요 기둥의 높이 값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준 대기압을요, 이 압력을 수은의 기둥 높이로 환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탱크가 있습니다. 어떤 용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 놓고요. 여기다가 앞에만 뻥 뚫린 요 관을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가득 수은을 채운 다음에 이 관을 싹 하고 수직으로 한번 세워 볼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 안에는 무엇이 차 있어요? 수은이 차 있어요. 이 수은이 저 끝까지 차 있다가 요 꼭대기 차까지 차 있다가 요 수직으로 세우니까 얘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높이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더래요. 그때 요 지금 수은의 표면으로부터 요 올라간 요 수은 기둥의 높이 값이 760mm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지금 수은이죠? 그래서 뒤에다가 수은에 대한 기둥 높이였다라고 해서 760mmHg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면 요 수은의 표면에는요, 요 탱크, 요 용기의 표면에 있는 요 수은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뭐가 돼요? 대기압이 있어요. 이 대기압이 누르는 그 압력에 의해서 올라간 수은의 기둥의 높이가 760mm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텅텅 비어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진공 상태가 되는 거겠죠? 원래는 다 수은으로 차 있다가 얘가 쭉쭉쭉쭉쭉 내려간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완전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압력, 대기압에 의해서 올라간 높이가 760m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은주로 얘기를 하자면 대기압 1atm은 760mmHg가 되겠고, 자, 이 mmHg를 cmHg로 변환하게 되면 밀리미터를 cm로 해서 76이 되겠죠. 네, 내려가서 그럼 이번에는 우리 수주, 물의 기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수은의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얘도 똑같이 지금 용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요. 여기에다가 관을 삽입을 할 겁니다. 가득 요 관 안에다가 요 물을 채울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이 이 관을
수직으로 훅 세워봅니다. 자, 그랬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저 꼭대기까지 차 있던 물이 착착착착착 내려가서 어느 일정한 높이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더래요. 그 높이 값을 봤더니 얘는 10.332m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유체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아쿠아, 물을 뜻하는 AQ를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0.332m 아쿠아, 바로 얘가 수주, 이 물의 기둥에 대한 높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수면에 뭐가 작용해요? 대기압이 작용해요. 이 대기압으로 인해서 올라온 높이가 10.332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332m를 밀리미터 아쿠아로 바꾸게 되면은 메타를 밀리미터로 바꿨으니까 0세개 땡겨주면 0세개 이렇게 덧붙여주면 되는 거네요. 10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32 밀리미터 아쿠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내려와서 파스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는 101,325 파스칼이 되겠고요. 얘를 킬로 파스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킬로는 단위 접두어로서 10의 3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값이 되려면 바로 0세기를 앞으로 당겨줘야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니까 101.325가 되겠습니다. 101.325 킬로파스칼. 자, 그 다음 메가파스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가파스칼은요, 요 메가가 10의 6승을 나타내는 단위 접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의 3승만큼 더 더해졌죠? 역시나 그렇다면 이 10의 6승 곱했을 때, 뭔가 앞에다 뭘 곱했을 때랑 똑같은 앞에 있는 숫자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역시 여기에서 0을, 요 자릿수를 6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0.101325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는 우리 10의 5승 파스칼이 1바가 된다라는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1바는보다 10의 5승 파스칼이다. 그래서 1.01325 바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이제 뉴턴 퍼 메타의 제곱에서 뉴턴을 우리 킬로그램 포스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때에는 1.0332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10332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PSI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PSI다라고 하는 것은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파운드에 대한 단위. 자, 그 다음 퍼 스퀘어 인치입니다. 바로 인치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PSI에 대한 것은요, 바로 이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때에는 1ATM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14.7 PSI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단위들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소방설비기사 요 필기, 실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들은 요 760mm HG, 그리고 10.332 메타 아쿠아, 그리고 내려와서 요 킬로파스칼 단위가 진짜 잘 나와요. 101.325 킬로파스칼.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정말 필수 암기 사항이 되겠습니다.